안녕하세요. 제 이름을 밝히기는 조심스럽지만 이 이야기만은 어디엔가 꺼내놓고 싶어서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저는 61살 수진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왔어요. 1989년에 28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말이죠. 남들 보기에 저희 부부는 참 평범했습니다. 싸움도 없고 큰 사고도 없고 그냥 조용히 늙어가는 부부였어요. 남편 동철이는 무뚝뚝하지만 책임감 강한 사람입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시청 공무원으로 출근하고 저녁 7시면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주말이면 남대문 시장에 장 보러 같이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노부부였을 거예요. 잠자리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규칙적이지는 않았지만 없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싫어서 피한 적도 없고 동철이가 강요한 적도 없고 그냥 서로의 리듬대로 그저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동철이는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불을 끄고 조용히 빨리 끝내는 방식이었죠.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사실 즐거웠던 적은 글쎄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부부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동철이와 함께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놀랍기도 해요. 이게 당연한 건가? 모든 부부가 다 이런 건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인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흘러가는 물처럼 살아왔죠. 동철이를 사랑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랑했던 줄 알았으니까요. 주변 친구들이 간혹 이상한 농담을 해도 전 늘 웃으며 넘겼어요. 진심이었어요. 의심한 적 없거든요. 문제라면 전 그게 문제인지조차 몰랐다는 거죠. 내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걸, 관계가 끝나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는 걸, 오히려 끝났구나 하고 안도하는 걸,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변 누구에게도 물어본 적 없어요. 그런 건 창피한 일이고 품위 없는 대화인 줄만 알았거든요. 특히 우리 세대 여자들은 그런 걸 입에 담지 않았잖아요.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도 여자는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가르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가 어느 날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건 제가 지금껏 믿고 살아온 모든 상식을 무너뜨리는 시작이었어요. 정민이를 처음 본 건 정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가을날이었습니다. 친구 영희가 집에만 있지 말고 나오라 해서 따라 나간 작은 문화센터 강좌였어요. 주제는 중년의 글쓰기였고 솔직히 말해 저는 딱히 글을 쓰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자니 무료해서 사람 구경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이었죠. 그날 강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강사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았던 남자였어요. 말끔한 회색 재킷에 깔끔한 안경, 조용한 미소, 그리고 무심한 듯 자연스러운 눈빛.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 하나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동철이처럼 무뚝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번거롭게 말이 많지도 않고 수업 중간에 잠깐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정민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처음 오시는 건가요?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낮고 부드러운데 뭔가 안정감이 있었어요. 저는 괜히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대답했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정민이는 은행에 다니다
몇 년 전에 명예퇴직을 했다고 했어요. 아내를 일찍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왜인지 가슴이 짠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강자가 있었고 우리는 매번 같은 자리에 앉게 됐어요. 우연이라기보단 어쩌면 조심스러운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정민이는 책 얘기를 좋아했고 커피를 천천히 마셨고 무례한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철이와는 달랐어요. 동철이는 대화할 때도 간단하게 끝내는 편인데 정민이는 제 말을 진짜 들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눈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은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이런 말도 해주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잠깐 어떠냐고. 오늘 강의 내용이 흥미로웠는데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른 남자와 단둘이 차를 마신다? 그것도 결혼한 여자가? 하지만 그날따라 어쩐지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동철이는 야근한다고 했고 집에 가봤자 텔레비전만 볼 텐데 핸드백엔 비어있는 하루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 찻집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실내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어요.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 이야기, 젊었을 때 꿈 이야기, 나이 들면서 달라진 마음에 대해서. 정민이는 제 눈을 자주 마주쳤어요. 동철이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는 점점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감정이, 이런 떨림이 아직도 제 안에 있었다니. 시간이 어찌 흘렀는지도 모른 채 자리를 나설 무렵 정민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 주쯤 서울 근교에 글 쓰는 사람들끼리 조촐한 모임이 하나 있는데 혹시 함께 가겠느냐고. 공기도 좋고 생각할 시간도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움틀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정민이와의 만남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무엇보다 그 모임에 가겠다고 한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예전의 수진이라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동철이에게는 문화센터에서 하는 문학기행 같은 거 간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런 모임이었으니까요. 동철이는 그래, 좋은 일이네, 조심해서 다녀와 하며 별다른 의심 없이 보내줬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펜션이었어요. 가평 쪽이었는데 가을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모임에는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고 다들 그를 좋아하는 중년분들이었어요. 오전엔 강의를 듣고 오후엔 직접 글을 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민이는 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해줬어요. 제가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분인데 글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서 모시고 왔다고. 그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죠. 하루 종일 함께하면서 정민이의 다른 면들을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배려심이 깊었고 글을 읽어주실 때 목소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동철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임이 끝나고 다들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정민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급하지 않으시면 저녁을 함께 드시는 게 어떨까 했어요. 이 근처에 괜찮은 한정식집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마지막 버스는 9시였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식사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둘만의 시간이라 그런지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정민이는 와인을 조금 시켜서 같이 마셨는데 평소 술을 안 마시는 저도 기분이 좋아서 한 잔 정도 마셨습니다. 정민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수진 씨는 참 매력적인 분이라고. 그 말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누군가 저를 매력적이라고 말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마지막 버스 시간이 다 되어 갔어요. 그런데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여기서 하룻밤 묵을 생각이었다고. 내일 아침 일찍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그런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는 마음이 더 컸어요. 동철이에게 전화해서 모임이 늦게 끝나서 근처 펜션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동철이는 그래, 조심해라고만 말했어요. 정민이가 예약한 방은 온돌방이었어요.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처음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민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동철이의 거친 손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아니, 뿌리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민이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을지도. 정민이는 조심스럽게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크기인가요? 정민이의 것이 너무도 컸습니다. 비유도 과장이 아닌 그냥 제가 여태껏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동철이의 것과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됐습니다. 여태껏 봤던 건 동철이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이 보통이라고 믿고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손가락 정도 굵기에 길이도 그저 그랬죠. 동철이와의 관계에서 제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두려움, 당황스러움, 궁금함, 그리고 묘한 떨림이 밀려들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인 건 알아요. 그런데 몸이 먼저 반응하더군요. 떨리고 뜨겁고 심장이 두근대는 소리가 내 귀에 울렸어요. 정민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무 놀라셨나 봐요. 괜찮으시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신기하고 두렵고 그러면서도 궁금했어요. 정민이는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저를 재촉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줬습니다. 천천히 제 몸을 어루만지면서 긴장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됐어요.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웠죠. 하지만 정민이가 너무 조심스럽게 천천히 해줘서 들어오는 순간 처음엔 아팠어요. 당연하죠. 크기가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몸이 점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감각들이 밀려오기 시작한 건 깊이가 달랐어요. 동철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깊숙이 들어왔고 그 느낌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몸 안 깊은 곳까지 꽉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몸 전체가 반응했어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죠. 숨이 가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떨렸어요. 이런 게 진짜 관계였구나 싶었습니다. 정민이는 계속 물어봤어요. 괜찮으시냐고, 아프면 말해달라고. 그런 배려심이 더욱 저를 안심시켜줬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지고 입에서는 제가 낸 줄도 몰랐던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제가 있었다니.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정말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 몸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철이와는 절대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관계가 끝나고 나서 저는 정민이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그냥 너무 벅찼습니다. 정민이가 조용히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이런 감정 처음이신가 봐요라고. 저는 그제야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처음이야. 나 이런 줄 몰랐어. 그날 밤 나는 아주 또렷하게 알게 됐습니다. 61년 넘게 나는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 몸도 마음도 감정도 다 눌러놓고 다 가린 채로 살았다는 것을. 이게 사랑이든 욕망이든 죄든 지금 내 안의 감정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 밤 뼛속 깊이 느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어제 밤을 떠올렸어요. 창밖 풍경이 지나가는데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통 정민이와의 그 순간들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집에 도착했을 때 동철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잘 다녀왔냐고 묻는 동철이를 보니까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응, 좋았어. 공기도 좋고.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좋았다는 의미를 동철이는 절대 모를 거였죠. 며칠이 지나면서 제 몸과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선 거울을 볼 때마다 뭔가 달라진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눈빛이 예전보다 생생해졌고 볼에도 은은한 홍조가 돌았어요. 마치 꺼져가던 불이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동철이와의 관계에서 나타났어요. 예전엔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동철이가 제 손을 잡을 때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어요. 자꾸 정민이의 손과 비교하게 됐죠. 정민이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는데 동철이 손은 왜 이렇게 거칠고 차갑게 느껴지는지. 심지어 동철이가 말하는 목소리도 예전처럼 정겹게 들리지 않았어요. 정민이의 그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했어요. 동철이와 함께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 어제 밤이 생각났습니다. 정민이와 함께했던 그 깊고 강렬했던 순간들이. 동철이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불을 끄고 조용히 빨리 끝내는 방식.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걸 알아버렸죠. 어느 날 밤 동철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방식으로요.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그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정민이에게 가 있었어요. 동철이의 것이 들어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특별한 감정은 없었지만 이제는 아예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와의 그 꽉 찬 느낌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이게 차이구나. 그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느끼지 못했던 이유를. 동철이의 크기로는 제가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없었던 거였어요. 관계가 끝나고 동철이는 금세 잠들었지만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을까?
이 모든 걸 모르고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나? 다음 날부터 정민이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혼한 여자가.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정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 잘 지내시죠? 그날 이후 자꾸 생각이 나네요. 혹시 시간 되실 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문자를 받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도.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계속 생각했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동철이에게는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간다고 했죠. 점점 거짓말이 늘어가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민이와 만난 곳은 조용한 호텔 커피숍이었어요. 서로를 보는 순간 말없이도 알 수 있었죠. 우리 둘 다 그날 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정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시냐고, 혹시 후회하시는 건 아니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오히려 나 자신을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서. 그날 우리는 다시 함께 했어요. 이번엔 호텔방에서 첫 번째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깊게 서로를 느꼈습니다. 제 몸도 이제 정민이에게 익숙해져서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나를 만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 감정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정민이와의 두 번째 만남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겠지만 속으로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대 앞에 앉으면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분명히 같은 얼굴인데 뭔가 생기가 돌았달까요? 눈빛도 예전보다 또렷해졌고 입술도 더 붉어 보였습니다. 동철이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여자가 깨어났다는 걸. 가장 힘든 건 동철이와의 시간이었어요. 특히 밤 시간이 그랬습니다. 동철이가 저에게 다가올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정민이를 떠올렸어요. 동철이의 손길, 동철이의 움직임, 모든 게 정민이와 비교됐습니다. 어느 날 밤 동철이와 관계를 하는 중에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눈을 감고 정민이를 상상했어요. 정민이의 크고 뜨거운 것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걸 상상하며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감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동철이의 것은 정말 작았어요. 정민이와 비교하면 아예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였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움직이는 것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런 걸로 30년을 살아왔다니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동철이는 늘 그렇듯 바로 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죠. 몸이 달아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더 허전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민이가 그리웠습니다. 정민이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대담해졌죠. 동철이에게는 온갖 핑계를 댔어요. 친구 만난다. 문화센터 추가 수업 있다. 백화점 세일한다. 거짓말이 점점 늘어갔지만 죄책감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정민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달랐어요. 우선 정민이는 저를 진짜 여자로 대해줬습니다. 만날 때마다 오늘 더 예뻐졌네요. 그 옷 정말 잘 어울려요. 이런 말들을 해줬어요. 동철이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호텔에서의 시간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정민이는 제 몸을 정말 소중히 다뤘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무엇보다 제 반응을 끝까지 지켜봐 줬어요. 정민이의 것은 정말 컸어요. 처음엔 아팠지만 이제는 그 크기와 깊이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니, 적응을 넘어서 그것 없이는 만족할 수 없게 됐어요. 정민이와 함께할 때만 제가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정민이가 말했어요. 수진 씨, 남편분과는 어떠세요? 혹시 눈치채시는 건 아니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눈치챌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요. 사실이었어요. 동철이는 제가 달라진 것도 제가 뭘 원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후회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제가 누군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정말이었어요. 정민이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그냥 동철이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수진이라는 한 명의 여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할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냥 씻기만 했는데 이제는 거울을 보며 제 몸을 살펴봤어요. 정민이가 만져준 곳들, 정민이가 키스해준 곳들, 그런 곳들이 더 예뻐 보였어요. 동철이는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애초에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냥 자기 일상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철이를 보면 가끔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에 대해 뭘 알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어요. 동철이도 나름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남자로서는 너무 부족했죠. 크기도 크기였지만 그보다는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였어요. 그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저는 점점 정민이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인지 욕망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정민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였어요. 정민이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행복하면서도 불안했고 죄책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동철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수진아,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눈치챈 걸까요? 하지만 동철이 표정을 보니 의심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죠. 뭐가 달라? 글쎄, 예전보다 생기가 있어 보여.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쁜 걸로 골라 입고 좋은 거야. 나이 들어서도 꾸미려고 하는 게. 그 말을 듣고 정말 복잡했어요. 동철이는 제가 다른 남자 때문에 달라진 줄도 모르고 오히려 좋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순진한 동철이를 보니 더 미안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얼마나 시들어 있었는데 이제서야 알아차리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동철이가 진짜 저를 사랑했다면 제가 불만족스러워하는 걸 눈치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동철이가 또 저에게 다가왔어요. 평소처럼 불을 끄고 조용히. 하지만 이제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동철이의 작은 것이 들어와도 아무 느낌이 없었고 오히려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정민이라면 지금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민이의 크고 뜨거운 것이 제 안 깊숙이 들어와서 저를 가득 채워주는 그 느낌. 동철이와는 비교할 수도 없었죠. 관계가 끝나고 동철이는 또 바로 잠들었어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하나? 정민이와 함께 있을 때만 진짜 살아있는 기분인데. 다음 날 정민이에게 전화했어요. 정민 씨, 저 좀 이상해져 가는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남편하고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정민이는 조용히 들어주더니 말했어요. 수진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요? 전 지금이라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제가 한 말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민이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진 씨는 결혼하신 분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지금까지 죽은 것처럼 살았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고요.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오래 호텔에 머물렀어요. 정민이는 저를 더욱 간절하게 안아줬고, 저도 정민이를 놓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동철이는 여전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늦었네.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응. 거짓말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정리를 해야겠다고. 동철이와 정민이 사이에서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안전하지만 무미건조한 일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하지만 살아있는 감정을 택할 것인가. 그런데 선택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동철이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30년을 함께 산 세월도 있었고, 하지만 정민이 없는 삶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두 남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예전의 수진이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수진이로 살아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결국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그것도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느 날 오후 정민이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가려는데 동철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수진아,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혹시 들켰나? 하지만 동철이 표정은 평소와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으로 나갔죠. 정민이를 만나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좀 다른 것 같은데. 남편이 오늘 얘기할 게 있다고. 혹시 우리 일을 알게 된 건 아닐까봐. 정민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수진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날 호텔에서의 시간은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간절하게 안았습니다. 정민이도 저도 뭔가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니 동철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앉아, 수진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태어난 척 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동철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나 병원에 다녀왔어.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바람 피운 걸 들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병원? 왜? 어디 아파? 전립선에 문제가 있대. 그것도 꽤 심각한 것 같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동철이가 아프다고? 얼마나 심각한데? 수술해야 한대. 그런데 수술하고 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동철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무슨 부작용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성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동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앞으로는 부부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동철이와의 관계에 불만이 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미안해, 수진아. 이런 남편이어서. 동철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그때 깨달았어요. 동철이도 나름대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었던 거죠. 왜 미안해? 당신 잘못이 아닌데. 제가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는 동철이와의 관계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동철이 수술은 한 달 후로 잡혔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민이와의 관계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에 정리할 것인가. 정민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정민이도 복잡해했어요. 어려운 상황이네요. 수진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아프니까 더 미안하고. 하지만 당신을 포기하기도 싫고. 그 후로도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죠. 뭔가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동철이 수술을 받는 날, 저는 병원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사의 말대로 부작용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와 혼자 있으면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 선택해야 할 때라고. 며칠 후 정민이를 만나서 말했어요. 정민 씨, 저 이제 그만하려고요. 정민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요? 남편분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정민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 씨, 고마워요, 정민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 저를 알게 됐어요. 여자로서의 제 자신을.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려고요. 정민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후회는 없을 거예요. 이 모든 경험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으니까요. 그날이 정민이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서로 연락처를 지우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동철이를 봤을 때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는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죠. 어디 갔다 와? 응, 친구 만났어. 마지막 거짓말이었어요. 동철이는 수술 후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저에게 더 의존적이 되었죠. 그런 동철이를 보면서 저는 새로운 역할을 찾았어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물론 쉽지 않았어요. 가끔은 정민이가 그리웠고 그 깊고 강렬했던 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추억이 됐어요. 대신 저는 다른 것들을 찾았어요. 문화센터에서 배운 글쓰기를 계속했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도 써봤어요. 물론 이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글을 쓰면서 제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민이와의 그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살았다면 그 후부터는 진짜 제가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동철이와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미건조하지는 않았어요. 육체적인 관계는 없어졌지만 오히려 마음으로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죠. 가끔 동철이가 미안해할 때가 있어요. 남자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줘요. 괜찮아.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잖아. 그게 뭔지는 말하지 않지만 동철이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63살이 됐어요. 정민이와 헤어진 지도 2년이 넘었죠.
가끔 길에서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떨리기도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달콤한 추억일 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저처럼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요. 물론 저는 운이 좋았던 편이에요. 정민이 같은 신사적인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것. 지금도 가끔 그때 그 감각들이 그리워요. 정민이의 크고 뜨거웠던 것이 제 안을 가득 채우던 그 느낌.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를 통해 발견한 제 자신이었죠. 동철이가 작다는 걸 안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작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후회 없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형태의 설렘이 찾아올지도 모르죠. 인생은 참 신기해요. 예순이 넘어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니. 그렇게 작은 줄 몰랐던 제 자신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지만 진실한 이야기. 혹시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